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되네요. 오늘 금요일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원포인트 투자 레슨은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께서 출연하셔서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이 주식부터 해외 전반적인 시황까지 교육 진행하십니다.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19 이후 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 기업은 이 최근 현대차 그리고 LG생활건강을 제치고 시총 8위에 올랐습니다. 자, 커머스를 포함한 톡비즈와 이 신사업 그리고 컨텐츠 부분이 호실적을 이끌면서 이 언택트 대표주로 자리 잡은 이 기업은 자, 1번 SK하이닉스, 2번 포스코, 3번 카카오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참 쉽죠. 언택트, 우리가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 톡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이 시장에 관련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했던 오늘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이 장 초반에 내내 보합권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늘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었죠. 양시장이 0.5% 내외로 오늘 상승 흐름으로 이 상당히 그래도 탄력 쪽으로 흐름이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율까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오늘 이 선방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 관련해서 오늘 슈퍼갭이 스타님 모셔서요, 더욱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2주 만이에요. 네, 그렇죠.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이 한 분 계시죠? 네. 요즘 계약했다가 다시 지금 집으로 돌아왔죠. 네, 계약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요즘 우리가 많이 코로나가 생기더라고요. 참, 네.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요즘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장의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가 IT 중소형주가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면 전통적인 제조업, 우리가 뭐 네. 건설부터 조선 그리고 삼성전자 등 SK하이닉스 시총이 좀 무거운 기업들도 이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스탄님께서는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보수적인 측면을 항상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의 랠리 즐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 역시 코로나 하락폭의 50%를 대부분 돌려놨습니다. 대부분 돌려놨다는 50% 이상을 돌려놨다는 것은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을 지지를 좀 해주면서 일단은 횡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횡보 흐름은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별히 뭐 2차 감염자 수가 조금 분명하게 또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늘어날 테고, 모든 전염병이 2차 감염자 수가 증가될 흐름을 좀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흐름으로는 증시에 큰 타격은 주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는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유가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뭐 마이너스권을 또 다시 한번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디폴트 국가들이 만약에 생겨난다든지 하면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큰 하락폭이 나타나 줄 거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단순히 지금 또 어저께도 이제 미국 전투기가 이제 네. 한반도 상공을 좀 날아다녀가지고 일단 증시가 거진 뭐 한 장중에 한 3% 정도 조정폭을 좀 맞아요. 보여줬었죠. 네. 근데 뭐 그러한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충격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을 좀 가결을 네. 좀 했어요. 일단 뭐 명목은 이제 국가 안보를 뭐 해치는 행위 예방 또는 뭐 처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 시위대를 이제 처벌하겠다는 생각으로 압박하겠다는, 예, 얘기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코로나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진실을 말하면은 네.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좀 안 되어 있을 만큼 그러한 좀 보수적인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한데 시위대가 아마도 눈의 가시로 좀 네.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보안법이 좀 가결이 좀 된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상황을 좀 보는 듯 하기도 해요. 네. 민주화 운동을 좀 외치면서 이렇게 좀 진통을 좀 많이 겪었는데 홍콩 역시도 뭐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 오늘의 증시가 이제 막판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코스닥 시장이 꼬리를 좀 네. 잡아주면서 다시 22평선을 좀 안착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좀 해가지고 어차피 좀 눌렸다 가야 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테마 업종 그리고 업황애들이 좀 살아나는 파트들이 분명하게 형성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소폭 조정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살아나고 있는 파트를 외면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 어떠한 업종이 조정 이후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접근을 하면은 뭐 오늘 같은 뭐 하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오늘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일 또 빠지면 또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러십니다. 그러실 필요 없이 누르면은 시장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물량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접근하겠다. 대신 이제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로 만약에 이 바이러스 악재가 장기간 네. 이어져가지고 번질 경우 그때는 이제 조금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으시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이러한 시장을 조금은 우리가 더욱더 보수적인 측면이긴 하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시적인 조정은 현재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앞서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홍콩 이슈에 관련해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특히나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미국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가 오르고 뭐 시진핑이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뭐 이런 이슈도 있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스타님께서 보실 때는 미국과 중국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요? 네.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제 적을 만들 필요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눈치 보기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요 앞전에 그 군대 파견했을 때와도 좀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을 만들 필요는 없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미국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2월달, 3월달 다시 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지지율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좀 필요로 해요. 그러려면 이제 중국을 좀 압박하는 카드를 좀 써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적을 만들지 말고 눈치를 보면서 예.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자 이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장에 관련해서 분석도 진행해봤고요. 이렇게 슈퍼 개미스타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란톡 메신저 상담에 관련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자, 주식 종목 상담, 이 투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노란톡 메신저에 팍스경제TV 별톡방 혹은 팍스경제TV 슈퍼개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 검색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요, 우리 슈퍼개미 스타님께서 여전히 시장 분석에 관련해서 좋은 이 투자 전략 세워주실 겁니다. 자, 누구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 동향 이슈 종목 특징주까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현재 문자가 왔습니다. 2685님께서 주셨네요. 이 한화생명 이 매수가가 현재 1660원, 비중 3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어제 올라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라고 주셨습니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주죠. 네, 그렇죠. 우리가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올랐거든요. 그 예. 말은 현재 금융주가 그간 못 갔기 때문에 저평가다부터 바닥론까지 제기가 되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좀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생명은 떨어졌지만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한화생명은 오늘 상당히 낮게 특히나 많이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주 애들이 뭐 시장에서 그렇게 커다랗게 주도 섹터로 편입될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거진 2017년도서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네. 3년 가까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장기간 좀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4월달, 3월달, 4월달 지나서면서부터 이제 1,000원대, 1,500원 부분에서 대량의 장대 양봉의 매수 거래량이 크게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냐고 하면은 이제 변곡점이 좀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현재 가격은 상당히 좀 싼 가격이었고 매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이평선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줄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최근이 아니라 오늘 증시가 이제 주가가 이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량이 좀 크게 붙어 있는 장대 음봉의 캔들이 좀 나타나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장대 양봉의 매수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좀 나타나 주었다는 것은요. 일단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왜 이러한 이슈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 주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일단 오늘은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요. 금일은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어저께 이제 콜센터 생명사 쪽에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대량으로 좀 확산이 좀 되었다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일단은 자가격리에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이슈로 빠진 것은요. 이 2주 정도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회복을 좀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는 의미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의 장대 음봉의 시가 부분 1,620원 부분을 다시 안착을 좀 해주는 게 상당 부분 좀 중요합니다. 네. 이 국면을 안착해주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요 2,000원 부분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1차 목표가 2,000원 부분이고 2차 목표가는 2,400원 부분까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밑에서 크게 매수 거래량이 크게 붙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좀 들고 가시고요. 대신 이제 어떠한 국면에 어디 국면에 좀 지지를 못 받으면은 조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느냐 하면은요 1,380원
1380원은 지지를 좀 해줘야지 좀 바로 눌림 이후 다시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138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좀 기다리기 좀 힘들다 하면은 1380원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 상담이 왔습니다. 현재 지금 파미셀에 대해서 왔네요. 이 8534님께서 주셨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22,600원, 비중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렘데시비르, 특히나 뭐 모더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렘데시비르, 노바백스, 모더나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 증시, 특히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우리가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젠을 비롯해서 파미셀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진단 키트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근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거든요. 예, 네. 뭐 파미셀 이제 치료제 테마가 좀 형성이 좀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크게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상승을 좀 해주었죠, 그렇죠? 뭐 6,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25,000원 부분까지 단기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기 고점 부분에서 어떠한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국면의 박스권 형태로 현재 주가가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 단기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 내려와 주고 다시 튀고 그렇죠. 내려와 주고 다시 튀는 흐름들이 좀 연속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 또 상단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25,000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한 번 정도 또 수익 실현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시고요. 또 다시 2만 원 초 21,000원 부분 정도 다시 눌러주면은 또 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면서 박스권 대응을 좀 해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위험 관리 라인으로 생각을 좀 하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애들 같은 경우가 뭐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당 부분 좀 고평가 부분 그리고 주가 상당히 크게 떠 있는 애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장대 양봉 한 번 먹으려고 접근하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크게 또 손실이 날 가능성도 충분하게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뜬 애를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좀 밑에서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좀 쉬고 있는 애를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애들 쪽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애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별톡방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소리일 텐데, 자, 지금 대마불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JYP 21,500원 비중 3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빅히트 상장 이야기 나오면 다시 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JYP 일단 오늘 우리가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특히나 이 BTS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빅히트 예상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갔는데 거의 2배로 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빅히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BTS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인해서 이 테마주는 오늘 다 떨어졌거든요. JYP만 제외하고요. JYP는 오늘 이제 보합권 시가와 종가가 같았는데 앞으로 이제 엔터 3사를 제쳐서 빅히트가 이제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네. JYP 같은 경우는 뭐 BTS 그 인기로 인해서 뭐 주가가 상승을 한다, 뭐 그렇게 커다란 이슈가 붙는 이슈였다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높게 떠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냥 기사 이슈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간 좀 오랫동안 좀 1년 가까이 좀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박스권 국면에 접어든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닥 부분에서 매수 거래량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은 좀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지난주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뭐 상승
그리고 횡보,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했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대응, 그렇죠? 박스권 대응 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나타나줄 수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증가되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조만간에 이제 상승 추세 전환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으실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주기 시작을 하면은요. 27,000원, 27,000원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번 좀 나타나 줄 수 있고요. 이 국면 오면은 1차 저항 형성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면에서 이제 수익 실현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조금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손절칠 라인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JYP가 뭐 허접되게 잡주라고 또 볼 수는 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 조정이 또다시 10,000원대 후반대 18,000원 국면까지 또다시 조정을 한번 좀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비중이 많지가 않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고 그리고 평단을 좀 낮춰놓은 다음에 다시 26,000원, 7,000원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더 볼까요? 요미님께서 주셨습니다. J콘텐트리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주셨네요.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메가박스라는 이 극장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극장 쪽으로는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극장 쪽으로는 좀 부진했지만 우리가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핫한 드라마였죠. 부부의 세계 관련해서도 J콘텐트리가 현재 제작을 했고 특히나 넷플릭스 관련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J콘텐트리가 수혜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악재이기도 한데 앞으로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최근에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실적이 좀 적자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고요. 아직 뭐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는 나타나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 뭐 2년 가까이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뭐 저점을 참 잡겠다는 신호가 나왔다고도 아직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장기간 또다시 하락 추세에서 허덕일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가 공략을 기업들을 공략을 좀 하실 때 역배열에서 꺾이고 내려가는 애들보다는 뭐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애들 그리고 정배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좀 좋습니다. 역배열로 이렇게 장기간 꺾이는 애들 같은 경우에 먹고 나오면 단기 수익을 먹고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먹고 물리면은 기본적으로 뭐 1년, 2년 그 이상도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역배열 차트 유형이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 매집을 하나도 아직 안 해놓은 차트 유형이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좀 장기간 좀 해놔야지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오더라도 다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항 맞고 또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 시 33,000원 부분 정도 반등 나오면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밑으로도 이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2만 원 중반까지. 2만 원 중반까지도 또다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 밀리는 것을 좀 버틸 수 있기에도 좀 하락폭이 좀 크네요. 그렇죠? 거의 뭐 한 20-30% 또다시 20% 이상 또 밀릴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3만 원 초반 정도 반등 나오면 일단 현금 확보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짧게 잡아드릴게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그렇게 큰 매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26,200원, 26,2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요, 그냥 손절 처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별톡방 상담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아따님께서 주셨습니다. HLB 13만 3,300원, 이 매수가 15%입니다. 매수가가 회복이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HLB. HLB 일단 우리가 오늘부터 미국 암호화폐가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 쪽에서 이 메디톡스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HLB 등 기관에서 상당히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우리가 리보세라닙이죠. 이 간암 관련해서 이제 아마케에서 임상 관련해서 우리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고 향방에 관련해서 HLB 어떻게 보세요? HLB 네.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 흐름을 보면은 일단 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대신 이제 실적은 그렇게 뭐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뭐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주가 상승 파동이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게 한번 떴죠. 그렇죠? 작년 3분기 정도쯤에 거진 밑에서 1000% 저점 대비 1000%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그때 상담을 엄청 많이 해드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11선 이탈되면 볼 필요 없다. 11선 이탈되면 볼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해주실 때마다 예. 항상 부정적이셨어요. 예, 1000% 네, 올라가는 네, 네. 종목들은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10%, 20%, 30% 먹겠다고 달라붙었다가 네네. 내 생각과 주가가 이제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이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기다린다고 이제 맞아요. 매수가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정도 뜬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HLB 같은 종목이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떴다 하면은요. 뭐 3, 40% 밀렸다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 형성을 만들면서 장기간 유지를 해줄 수는 있어요.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근데 얘는 실적도 안 나오고 만약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이 상승폭을 또다시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다시 다 반납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은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움직이느냐고 하면은 8만 원. 8만 원에서 지금 뭐 11만 원 정도 박스권 형성 국면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툭툭툭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액션을 좀 취할 필요는 좀 없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반등이 좀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은 13만 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반등이 좀 나타나 줄 수는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3만 원 정도 오면은 좀 현금 확보 관점에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으실 지금 것 같고. 13만 원대 같은 경우에 13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네, 그렇죠. 그때 손절을 하시고 종목 네. 교체하시고 뭐 제약바이오에서 또 다시 뭐 시장 관심 받아가지고 50%, 100%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애들도 상당 부분 좀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좀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고 밑으로도요. 이게 무조건 기다린다고 매수가가 회복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미 1000%를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7,000원 자리가 이탈된다고 하면은요. 얘는 이제 작년 3분기 때 올렸던 거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7,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정리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LB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요민님께서 제이 콘텐츠를 보여주셨던 요민님께서 앵커님 최고. 지금까지 문제 중 가장 쉬운데요. 문자 보냈어요라고 주셨습니다. 시청자 퀴즈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시청자 퀴즈는 늘 제가 냅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별톡방에서 많은 관심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